자, 안녕하십니까, 제마트입니다. 제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를 리뷰한 지도 2개월을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 에이스 프로로 영상도 찍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에이스 프로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튜토리얼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팅할 부분들이 없지만 초기에 세팅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튜토리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인스타 360 어플을 깔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고요. 이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둬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연결을 해두면 이렇게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화면 설정과 세팅입니다. 일단 켜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켰고요. 이렇게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설정들 있고, 위로 스와이프하면 해상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해상도.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컬러 세팅, 그리고 이 조르기의 스터 스피드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이 앨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SD를 넣으면 이 앨범에 사진이 보이겠죠, 찍은 것들이. 그래서 이 아이콘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퀵 캡처입니다. 이거를 켜놔야 이 카메라를 끄더라도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만 이렇게 뚝 눌러주면은 바로 켜지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이 있어야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퀵 캡처를 꼭 켜둡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전 잠금인데요. 이렇게 잠금을 끄면 이렇게도 촬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촬영할 수 있지만 이걸 잠그면 이렇게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 영상이나 세로 영상만 찍으면 이걸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끄면 가로만 찍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은 세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스처 제어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은 손바닥, 그리고 사진은 이렇게 V자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꺼둡니다. 그렇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제어는 중국어와 영어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면은 뭐 take a photo, start recording 이런 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전 녹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15초 동안의 영상을 미리 기록해 둡니다. 내가 영상을 딱 찍었는데 그 앞부분도 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켜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길게 뭐 산을 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길게 녹화할 경우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정해 두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밝기는 이제 화면 밝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화면 잠금은 이렇게 터치해도 되지 않도록 잠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사운드, 저는 낮게 세팅해 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시등입니다. 이 앞에 있는 파란 거, 그리고 이 뒤에 이 파란 게 이제 뜨게 됩니다. 끄면은 이렇게 꺼지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를 켜야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리드를 끄면 이 선이 다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약 촬영인데요. 이 예약 촬영 기능이 좀 좋습니다. 이거를 켜두면 촬영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몇 분 뒤에 어떠한 스펙으로 동영상 혹은 뭐 사진, HDR 사진, 퓨어 비디오 이런 거를 다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두고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타임랩스를 이 시간에 찍어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찍는 거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반복 주기를 메일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매일 아침 8시에 영상을 찍어야 하면 얘가 알아서 녹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리모컨인데 리모컨이 있으시면 GPS 프리뷰 리모트랑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블루투스 헤드폰인데요. 헤드폰이 있을 경우 이거를 페어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팅해야 될 게 이 플리커 부분이랑 이 비트레이트 부분인데요. 이 비트레이트가 높아야 화질이 보통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높음으로 세팅을 해뒀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안티 플리커가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은 60, 일본이나 영국 이쪽은 50으로 세팅을 보통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60을 하고요. 일본에 갈 경우는 50으로 세팅하고 촬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래로 스와이프 했을 때고요. 이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오토 모드이지만 여기서 컬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표준이 있죠. 표준, 뭐 비비드, 플랫, 라이딩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꿀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나 플랫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측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찍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얼굴 우선으로 측강을 해야 이제 얼굴을 잘 찍을 수가 있고요. 이제 노출값 설정인데요. 이거는 그냥 0으로 두시고 촬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플러스로 하면 좀 밝게 찍고 마이너스로 하면 어둡게 찍는데 이제 보통 적정하게 0으로 세팅하고 찍는 편이고요. 저조도 안정화 기능도 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켜지 않아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명도도 이렇게 높음, 낮음, 중간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 들어가시면은 셔터 스피드랑 ISO를 세팅하실 수 있는데, 조리개는 액션캠이 다 조리개가 고정이기 때문에 세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로 스와이프 하시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4K, 뭐 2.7K, 뭐 프레임도 이렇게 60, 24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HDR도 켜고 끄기가 지원을 합니다. 이제 영상을 찍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비율을 바꾸면 프레임이 60으로 초기화됩니다. 16대 9로 해볼게요. 24로 하고 막 이거 바뀌는 거는 세팅이 그대로인데 4대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65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60프레임만 찍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24프레임을 내가 맨날 찍으면 비율을 바꿀 때마다 24프레임으로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데요. 이제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2-3개월 동안 사용해보면서 좋았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당연히 이 액정 플립입니다. 플립. 이거는 제가 출시 때부터 이제 라이브에서 플립이 되는 액션캠이 드디어 나왔다, 정말 기대가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진짜 좋긴 해요. 왜냐면 화면이 진짜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웨이스트 레벨로 촬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웨이스트 레벨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제 액션캠을 쓸 때 내가 항상 이렇게 딱 보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렌즈만 보고 있거나 내가 후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에 달거나 아니면 보드를 탈 때 봉에 달고 있으면 이렇게 플립을 해야 액정이 잘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플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조도 화질이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이거 옛날 리뷰 때도 저조도 촬영에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액션캠이 저조도에서 약하다는 말이 너무 옛날 얘기가 됐어요. 요즘은 저조도 촬영을 하더라도 화질이 괜찮습니다. 제가 포토배틀 할 때도 이걸 끼워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진짜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카메라로 찍어도 ISO 막 10만 나오고 5만 나오고 그런 경우였는데 딱히 거슬릴 게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잔상 효과가 있긴 한데 되게 크게 차용할 정도가 아니라서 저조도 성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 연동성이 좋습니다. 어플과 연동했을 때 화면이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걸 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면 자동으로 해주고요, AI 워프 기능이라든지 자동 편집, 그리고 튜토리얼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찍지 같은 걸 유튜브에 치지 않아도 인스타 360 어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는 HDR 기능이 자동으로 끄고 켜진다고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어서 HDR을 따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아쉬운 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운드 수음이 좀 아쉽습니다. 이 인스타 360 하나로만 녹화하고 녹음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진짜 마이크 성능이 좋은 카메라나 마이크를 따로 달고 다니는 촬영에서 얘를 같이 쓴다, 그럴 경우에는 음질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수음 테스트입니다. 마이크가 잘 들어가나요? 이게 방수를 좀 세게 지원하는지, 원래 방수를 지원하는 카메라들이 수음이 먹먹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리커가 때로 생겨서 좀 아쉽습니다. 실외에서 찍다가 실내로 들어올 경우에 플리커가 갑자기 생겼다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직합니다. 이게 180g이라는 무게가 솔직히 가벼운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 조금은 무거운 편입니다. 한 50g 정도는 무거운 편이라서 이 무게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쉽긴 하죠. 물론 액정이 돌아간다는 건 얘의 큰 장점이긴 합니다. 이 액정 때문에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초점거리가 40cm는 되어야 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을 찍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찍을 때, 혹은 뭐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 찍어줄 때 가까이 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40cm보다 더 가까워지면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 이 에이스 프로의 장단점이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에이스 프로를 딱 들고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나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아요. 셀피가 필요하고 내가 이 웨이스트 레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액정이 커가지고 멀리 있어도 잘 보이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루틴도 얘가 알아서 찍어주는 기능도 진짜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치마테였습니다. 슛.